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신엽 변호사입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국힘에 이제 21대 대통령 지금 후보가 됐는데요. 이거는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김문수가 결국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다는 얘기는 국민의힘이 필승 카드를 쥐게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김문수와 이재명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 삶 자체가 완전히 비교가 되는 대조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김문수는 삶 자체가 성스럽다고 얘기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좌파들한테도 김문수 앞에서는 소위 쪽을 못 칩니다. 여러분 왜 국회에서 그 좌파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노동위원회 같은 데서 왜 국회의원들이 장관 불러다 놓고 엄청나게 쪼잖아요. 한마디로 뭐 그냥 불러다 놓고 나서 뭐 인신공격에 가까운 말하면서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그렇게 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김문수한테는 중간에 포기한 거 아시죠? 김문수가 단 한 번도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쫄거나 그야말로 몰린 적이 없습니다. 김문수가 또박또박 원칙론에 입각해서 그리고 뭐 흔들리지도 않고 자기 소신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김문수는 이 노동위원회에 부르는 것조차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 기억하시죠? 김문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서영교가 국무위원들 이렇게 세워가지고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했을 때 김문수는 일어나지조차도 않았습니다. 다른 국민들이 다 일어나서 구부정하게 사과한다면서 절에 가까운 인사할 때 김문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김문수의 삶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사과할 게 없다는 겁니다. 사과할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합니까? 여러분 김문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놀랄 겁니다. 과거에 노동운동할 때 김문수가 2년 6개월 정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사받고 그럴 때 얼마나 그 심하게 고문을 했는지 지금 귀가 왜 김문수가 가끔 잘 안 들리는 그런 거 보셨죠? 그 왜 토론회 할 때도 김문수가 다시 묻고 그러잖아요. 그게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러는 겁니다. 한쪽 귀가 잘 안 들립니다. 왜 귀가 안 들린 거냐면 고문을 받아가지고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엄청나게 고문을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끝까지 불지 않은 것이 김문수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고문하고 그러면 이름을 분답니다. 누구랑 같이 했다. 김문수는 자기 동료들의 이름을 단 한 사람도 불지 않았다. 그래서 저 좌파들조차도 김문수라고 그러면 그야말로 쪽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운동 계보에서도 김문수는 탑입니다. 탑 중에 탑. 그러니까 김문수가 선노련이라고 해서 서울 지역 노동 그 학생 단체의 수장이었고 인천 쪽이 그때가 노회찬이었다는 겁니다. 그 40여기가 바로 그 노회찬 그 계보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문수는 완전히 학생운동의 전설이다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학생운동 하다가 쫓겨가지고서 뭐 삼천교육대 갈 뻔했는데 다락방으로 숨어들었다가 지금의 사모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는 삶 자체가 그리고 뭐 노동운동을 한 놈들 중에서도 군대 안 가려고 뭐 정말 수작 부리고 그야말로 노동운동 같지도 않은 노동운동하고 깜빡 뭐 6개월 갔다 와서 군대 뭐 면제받고 뭐 이런 노동운동 같지도 않은 거 하고 나서 노동운동이라고 그러고 학생운동 같지도 않은 것도 하고 나서 학생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김문수는 정말로 택시 운전을 하면서 몇 년 동안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실제 일을 했습니다. 그게 7년 정도 된답니다. 말이 7년이지 이 서울대 상과대학 들어가가지고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이 사람도 또 그 전에도 그 시골에 가서 사회치 운동하고 옛날에 사회치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마을 계몽 운동하고 이런 삶을 살아온 겁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 이제 부천 소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신한국당으로 나갔죠. 전향을 하고 나서 나가가지고 거기서 박지원을 꺾어버린 겁니다. 부천 소사에서. 원래 부천 소사라는 데가 여기가 좌파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우파 정당으로 나가서는 당선될 수가 없는데 전설적으로 이겨낸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3선을 내리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경기도에서 나가서 재선을 내리한 거죠.
그야말로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유튜브까지 하시고, 그야말로 또 시민단체 활동을 또 나중에 하시고, 그야말로 삶 자체가 하나하나가 김문수가 가면 길이 되고, 김문수가 가면 진심이 되고, 그리고 사람이 워낙 성품이 좋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든가, 다른 사람들을 인신 공격한다든가, 그런 것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정말로 아주 훌륭한 후보를 우리가 뽑았다. 저는 사실 김문수에게 미리 김문수를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강신업 TV에서는 김문수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차기 대통령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계엄하기 이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통령 윤석열, 그 다음에 김문수 지금 그렇게 당대표 이렇게 해서 하다가 나중에 다음 대통령 때 우리 김문수를 후보로 뽑아서 대통령을 만듭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제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저는 김문수한테 미리 김문수를 주목하고, 그 다음에 그의 흔들리지 않는 소신과 철학, 이것들을 굉장히 높이 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김문수는 자기 마음에 없는 말, 어떤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면 내가 뇌물을 받은 것이다. 그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이 속에 진실이 더 있습니까? 자기는 뇌물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뇌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사기 탄핵이다라는 입장을 끝까지 견지해 오신 분이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주 4.3 사건은 이게 공산주의자의 폭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또 김문수 후보는 말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대한민국의 건국일에 대해서도 1948년 8월 15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만큼 소신도 분명하고 나라를 어떤 바라보는 국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분명해서 김문수가 이재명을 100% 꺾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김문수가 이재명을 100% 꺾을 수 있다. 자,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 이상 이제 총리급 경호가 따라 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나경원도 도와줄 거고, 이제 또 뭐 안철수도 도와줄 거고, 뭐 전부 다 이제 김문수를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그야말로 확고한 그런 어떤 이제 하나의 성을 만들고, 그야말로 정말 우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하나의 지금 우리가 그 단체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힘이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계속해서 저는 시너지 효과를 말씀드렸죠. 자유보수대연합의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전부 다 합쳐가지고 전부 다 경선을 통해서 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한덕수 총리와의 지금 단일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한덕수 총리도 물론 훌륭한 사람이죠. 하지만 김문수가 이렇게 되면은 한덕수 총리를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총리가 한동훈을 압도적으로 눌렀기 때문에, 이게 뭐 아슬아슬하게 눌렀다면 모르지만 압도적으로 눌렀기 때문에 김문수가 최종적으로 이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이렇게 되면 김문수 후보와의 이제 단일화에 당연히 나설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이재명 같은 사람에게 절대로 정권을 내줄 수 없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저 입법 폭주를 보시고 자기 멋대로 법을 만든다고 하는 거 보십시오. 저런 세력에게 우리가 정권을 줘야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 자유보수 우파의 생각인데, 정말 김문수 대단한 사람이고, 김문수야말로 반드시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필승 카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 합시다. 강신업 TV입니다.